한계 자유론, 한계를 인정할 때 오히려 자유가 생긴다. 별표 이 글은 제가 공백기를 가지며 했던 자아성찰적인 기록입니다. 창피하지만 저의 괴로웠던 경험에서 조금이라도 얻어가시는 게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현실은 시궁창. 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머릿속의 이상은 높고 깨끗하고 완벽하고 화려한데 막상 눈을 떠서 바라보는 현실은 조잡하고 투박하고 불완전한 것을 간결하게 표현한 말이다. 모든 걸 그만둔 지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매일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너무나 많았다. 그래도 굶지는 않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은 반쪽짜리 안심이었다. 내 몸은 하나이고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인데 비해 불쑥불쑥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하루에도 10개, 20개를 넘어갔기 때문이다. 책을 많이 읽은 것의 부작용은 육체적인 속도에 비해 생각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진다는 것이었다. 심리적인 트릭을 이용해서 하루의 루틴을 만들고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려도 한계가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1단계, 2단계를 넘어 100단계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실은 0.1단계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하는 게 없었다. 그래서 나는 괴로웠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느리게 흘러갔고 매일 제자리 걸음만 하는 나 자신이 답답했고 무력했다. 그러다가 어떤 글귀를 만났다. 마음껏 뻗어나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때 오히려 자유가 생긴다. 언뜻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 문장을 보고 그동안의 모든 고민이 해소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위 문장의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외면하려 할 때 자신은 속박당하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나를 옥죄고 있었다. 나는 그냥 눈이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속도만큼 빠르지 못한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는 걸 내 자아는 간과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나 자신을 거칠게 굴리면서도 왜 이것밖에 못하지? 하며 스스로를 더욱 채찍질하고 있었다. 현실을 인정하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이 문장은 마음속에 깊이 남아 그 당시 집필하고 있던 뇌의 언어에 자유의지 챕터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자유의지를 찬양한 나머지 뇌의 한계를 부정하면 벌어지는 일. 자유의지는 있을까? 만약 자유의지가 부분적으로만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만드는 요소를 자유의지를 억제하는 한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명제를 다시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억제하는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역설적인 결론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한계는 없다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속박하게 된다. 무슨 뜻일까? 아래의 실험을 읽어보면 좀 더 와닿을 것이다. 심리학 실험 중 직접적으로 자유의지의 의문을 제기하는 실험이 있었다. 100명을 반으로 나눠서 50명씩 A, B 그룹으로 나눈다. A 그룹에게는 슬픈 영화를 보여준다. 불치병에 걸린 소녀가 점차 활기를 잃어가지만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그녀의 하루를 평범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연기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스토리의 2시간짜리 영화였다. 영화가 끝날 때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B그룹에게는 2시간 동안 숲을 산책하도록 했다. 이렇게 2시간을 보내고 난 뒤 두 그룹에게 똑같이 생긴 컵을 보여주며 연구진이 물었다. 이 컵을 산다면 얼마에 사실래요? A그룹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만 원을 불렀다. B그룹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3천 원을 불렀다. 같은 컵인데도 부르는 가격은 매우 달랐다. 심리학자들의 설명은 이렇다. A그룹의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슬퍼졌기 때문에 혹은 영화를 보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느꼈기 때문에 그 격한 감정을 보상하려는 심리로 높은 가격을 불렀다는 것이다. 이는 헤어진 사람이 폭식을 한다거나 충동적인 쇼핑을 하는 원리와 비슷하다. B그룹은 그냥 중립적인 감정 상태였기에 가격을 평가할 때도 중립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실험이 끝나고의 일이다. 연구진들은 A그룹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설명해줬다. 당신은 영화를 보고 감정이 슬퍼졌기 때문에 감정으로 인해서 컵에 더 높은 가격을 부른 거예요. B그룹 사람들은 평균 3천 원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대부분 아래와 같았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슬픈 영화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컵이 예뻐 보여서 2만 원을 부른 거예요. 어제 쇼핑하다 본 예쁜 컵도 그 정도 가격이었어요.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은 당연히 자신의 자유의지의 결과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제3자로서 위와 같은 실험 결과를 한 발자국 떨어져서 관찰했다. 두 그룹 사이의 다른 점은 슬픈 감정을 일으키는 영화밖에 없었고 제시한 가격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컸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의지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역설적으로 부자유해진다. 왜냐면 다음에 또 감정이 건드려지는 일이 생겼을 때 충동적으로 쇼핑을 하거나 높은 가격의 물건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한계 자유론. 그러나 돌연변이 같은 소수의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인다. 이 실험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것을 인정한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된다. 나의 뇌 속에는 슬플 때 그걸 보상하려는 메커니즘이 들어있구나라는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아래처럼 생각하며 자유를 얻게 된다. 아, 나는 그 메커니즘 때문에 이걸 사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거야. 사실 이거 가격도 비싸고 굳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 자신의 한계를 설명해주는 지식을 떠올리고 구매라는 선택을 할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반면 자유의지는 반드시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은 이런 지식을 쌓을 경험도, 인정할 의지도, 그리고 직시했던 경험도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진다. 이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 조금만 다르게 닥쳐도 컵 말고 이번엔 그릇을 팔아본다. 또 비싼 값을 부른다. 똑같은 결정을 반복하면서 자신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자신의 마음대로 꾸려가고 있다고 믿으며 살게 된다. 두 사람을 비교할 때 과연 누가 더 자유로운 것일까? 진정한 자유는 뇌의 언어가 별도로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 한계를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게 아닐까?